김원준 선생님 이어주세요. 네. 네, 김원준입니다. 촛불 집회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 토론물을 써서 보내드렸고 또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굉장히 제약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사실 토론이라면은 뭐 열린 광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공권력이라는 민영하에 사실은 그 자본을 옹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경찰들이 보통 하죠. 어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그마한 집회라도 가지려고 하면은 원천봉쇄 형태고 그것이 지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현 정권이 집회의 자유를 탄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서 지금 끊임없이 촛불이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계 철학대회에서도 주제를 철학 발표를 이 촛불 집회 문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문제의식이 여기 발표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서술 내용은 다르긴 해도 중요한 거는 이 촛불 집회의 어떤 대상이 무엇이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겠지만은 그 뒤에 확실히 초국적 거대 자본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규정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촛불을 드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초국적 자본을 근본으로 해서 촛불의 대상이 되고 있고 주체의 다양성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 그리고 비판적 지식인이나 아줌마들 그러니까 주부들이라든가 우리가 촛불 소녀만 얘기하는데 사실 초반에도 촛불 소녀뿐만 아니라 촛불 소년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그러한 현상을 주체 문제에 있어서 촛불 집회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된 주체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지니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 중에서 이제 돌아보면 굉장히 평화지향적인 거죠. 집회를 연 사람들 자체가 폭력에 반대한 게 일단 다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권은 폭력을 저지른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 치열하게 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또한 저항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아까 이제 노는 문제가 좀 나왔는데 축제의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축제의 의미가 기존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장을 여는 거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혁명적 조짐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촛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5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현상, 가능성으로서의 그 다음에 축소되거나 현상 유지되고 확대되고 또 권력 교체까지 이루는 이렇게 해서 한 5갈래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촛불이 전망에 있어서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게 쉽사리 꺼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엄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촛불의 진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신공안정국이라고 불려지듯이 그 학문 사상의 자유가 없는 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모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되는 거고, 그 촛불 집회를 사수하는 것, 그거를 꺼지지 않게 계속 촛불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이제 촛불을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그 촛불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쟁점 중에서 여러분 저 대의민주주의를 진보적인 학자들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촛불 집회는 새로운 민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정부와 사회, 지식정부와 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에 상당 정도 그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촛불 집회를 사수하는 것, 그거를 꺼지지 않게 계속 촛불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이제 촛불을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그 촛불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쟁점 중에서 여러분 저 대의민주주의를 진보적인 학자들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촛불 집회는 새로운 민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정부와 사회, 지식정부와 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에 상당 정도 그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존의 진보적인 정당들 자발성이나 자연발생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실제 참여해보면 그 기존의 진보적인 정당,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 그 다음에 각 그 진보적인 사회단체나 또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넘게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편하고 그 지역 촛불 문제는 최소한 그 동단위, 도시에서는 동단위에서 그 어떤 촛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촛불연합이 만들어지고, 또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도 최소한 몇 단위 정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사회의 민중 중심의 그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 아래로부터 대안을 이라고 해서 한국사회포럼 2008 이라고 하는 대토론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과거의 그냥 토론이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내용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